안녕하십니까, TPI 전문가 기한석 코치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TPI 전문가로서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요. 지금은 현재는 LET 코리아에서 선수들을 유럽으로 보내는 프로모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ET는 레이디스 유러피안 투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선수들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KPGA 프로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10여 년 동안 볼을 쳤는데 솔직히 잘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시다는 교습가와 아카데미를 좀 이동하면서 좋은 기술을 좀 받고자 했는데 그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이나 골프 아카데미라는 곳에 스태프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TPI를 접하게 되었어요. 코엑스에서 TPI 레벨 1이라는 세미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참여를 하고 그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KPGA 프로가 안 됐구나, 또는 못 됐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프로님들의 다양한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TPI 전문가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골프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와 스윙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선수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TPI에서 얘기했던 레벨 1을 통해서 신체의 기능을 평가를 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신체가 얼마나 기여도가 있고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트레이닝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당연히 근력적인 부분과 신체의 어떤 스피드를 내거나 코디네이션 능력이라든가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잘 돼야 제가 잘 된다. 너무 이게 좀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선수가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아마도 많이 앞서가는 분들이 먼저 바이오 메카닉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요. 저 또한 TPI 코리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바이오 메카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자면 과거에는 레슨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는 2D 분석이라는 걸 많이 했죠. 그래서 모양을 따라하는 동작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우리 3D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동작 분석을 하는 기계, 소위 말해서 모모의 어떤 회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선수마다 각자의 힘을 발현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폴스와 무게 이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TPI에서 제가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메카닉은 과거에 우리 프로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스윙과 퍼포먼스를 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선수와 더불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메카닉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이 바이오 메카닉은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프로님들이 그걸 이용해서 선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본 관점에서는 사람에 따라 교차 패턴에 대해서 스윙을 할 때 약한 쪽에서 부상을 입게 되거나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하게 어느 프로들은 허리가 많이 부상을 입는다거나 아마추어는 팔꿈치라든가 손목에 부상을 많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허나 제가 여지껏 알고 있는 것은 선수나 일반 아마추어나 훈련량이 많거나 해서 관절이라든가 근육에 오는 통증이 많다라는 게 제가 여지껏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해병하는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를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일반 회원님 내지는 선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저 또한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부상을 초래한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이래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게 올곧게 그거를 잘 가르쳐줘도 우리 회원님들이 오히려 잘못된 행위를 해서 부상을 스스로가 입고 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교습가나 골프 트레이닝 가르치는 트레이너 선생들, 물리치료사 분들 또한 오는 대상자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 일부러 더 아프게 하거나 오히려 더 망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우시는 분들께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하지 않고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TPI 레벨 1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 고객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했을 때, 그게 만약에 흉추 제한으로서 오는 골프 스윙 동작에서 오는 허리 통증이다 하면 그 원인은 흉추의 로테이션의 제한이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가 원인이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스윙을 기술로 해서 아프다, 통증을 야기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TPI 레벨 1 검사를 통해서 그 선수나 아니면 고객이 어떤 원인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건 점장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수들은 스윙의 메커니즘이 많이 잘 만들어진 선수일수록 과사용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골프를 침으로 해서 특정한 근육과 관절을 많이 써서 그 과사용을 이루는 부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주니어들은 그 좋은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 그 동작을 하다 보면 잘못된 사용으로 근육과 관절에 문제를 일으켜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함, 또한 더불어서 퍼포먼스 증대하기 위해선 우리 신체가 각 관절이 잘 움직이는 가동성과 그 분절을 잘 잡아주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동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주되게 생각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서 있다고 전제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발목은 360도 잘 움직여야 되는 가동적인 관절입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무릎은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 안정적인 관절입니다. 그 윗본절인 고관절은 잘 움직여야 되는 가동적 관절이고요. 허리, 요추라는 부분은 잘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야 되는 관절이고요. 그 위에 흉추, 가동적인 관절, 견갑골은요 안정적인 관절이 됩니다. 그때 어깨는 가동적인 관절, 팔꿈치는 안정적인 관절, 손목은 가동적인 관절. 이처럼 우리 인체가 움직일 때에는 그런 교차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 연관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함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움직임을 갖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부상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거리가 나려면 페이스에 정타를 맞추지 않으면 비거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게 프로님들이시겠죠. 저는 사실은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파워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이게 비거리를 내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질량, 소위 말해서 어떤 모 선수는 자기 몸무게를 많이 늘려서 우승도 했다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늘림으로 해서 비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스피드를 늘려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가지고 더 빨리 휘둘르세요, 더 빨리 휘둘르세요 라고 하지만 그 고객은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스피드를 늘리려면 그 오버스피드, 본인이 낼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버스피드에 대해서 느끼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요. 내리막을 한번 달려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약간의 이 경사도가 떨어지는 내리막을 막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오버스피드를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을 가져야 그걸 통해서 스윙을 해야지만이 스피드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비거리를 증대하기 위해선 꼭 기술만이 아닌, 정타를 맞추는 게 아닌 클럽 스피드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비거리가 향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버스피드를 경험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막을 열심히 하루에 3번씩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 2-3주 후에는 아마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늘지가 않았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반드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자면 늘 수는 있겠지만 되게 미미하게 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골프채에 무게를 달리해서 휘두르는 그런 회사가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스피드를 훈련시켜서 정말 고객이 스피드를 증가하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상자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남녀 약 8명 정도가 오셔서 똑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비거리가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늘긴 하셨는데요. 적게는 한 5야드, 많게는 20야드 이상 그 훈련을 통해서 비거리가 증대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오버스피드를 느끼게 한 건 똑같아요.
스피드를 늘리려면 무작정 무거운 무게로만 한다고 해서 스피드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거를 휘두르다가 가벼운 걸 들면 느낌상으로는 되게 가볍다, 체가 가볍다, 그럼 더 빨리 휘두르는 것 같지만 정작 골프를 치게 되면 정작 스피드를 늘리는 거를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목적이 스피드를 늘리는 거였다면 무거운 무게를 맨 처음에 배트를 휘두르다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무게를 휘두르게 된다면 그때 비거리가 증대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성은 사실은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몸의 전체적인 스윙, 움직임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관절의 가동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동적인 관절은 360도 잘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고요. 안정적인 관절은 그 자리를 위치를 잘 유지를 해야만 그 윗분절, 아랫분절의 가동 관절이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더불어서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죠. 그거를 보고 일반인 내지는 이쪽에 종사하는 분야의 분이 아닌 경우에는 유연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육에 대해서 그럼 유연성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그 근육에 대해서 유연성 훈련은 직접적인 효과는 이센트릭 트레이닝이라는 하는 신장성 수축에 대한 운동을 시킵니다. 자, 수축하면서 힘을 내는 게 단축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고요. 얘를 쭉 힘을 주면서 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얘한테 힘을 빼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근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힘을 내는 게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턱걸이를 올리는 데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간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려가는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힘을 쓰면서 근이 길어지는 듯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근육의 고무줄처럼 탄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유연성 운동을 그렇게 이센트릭 트레이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트레칭은 되게 중요합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코리안 투어에 선수들 시합의 퍼포먼스를 좋게 내기 위해서 KPJ 협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TPI 라운지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시합을 나가기 전에 아침에 웜업을 시켜주고요. 끝나고 오면 쿨다운과 리커버리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웜업 시간에 오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 나눠집니다. 시합에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동적 스트레칭을 합니다. 시합을 끝나고 와서 쿨다운은 정적인 스태틱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시합을 바로 나가서 우리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계가 빨리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스트레칭을 오전에 시키고요. 시합에 갔다 와서는 우리 몸에서 피로도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적인 스트레칭, 다시 말해 스태틱한 스트레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주고 근육을 유연하게 늘려줌으로 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내일 다시 시합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스트레칭을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골프를 나가다라고 했을 때는 나갈 때는 시작 전에는 동적인 스트레칭, 끝나고 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경기를 했을 때 4시간 반 정도를 걸음으로 해서 끝나고 나서 피로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그날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체력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핸드폰을 충전해서 100% 충전하고 했는데 약 2시간, 3시간 전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방전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핸드폰을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선수가 18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하거나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했을 때 아마도 전반 정도 9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체력이 방전이 됐다고 느껴질 거예요. 너무 많은 체력을 먼저 쓰게 된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근데 나는 너무 약골이어서 체력이 너무 없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번 한 30분 정도 아주 저강도로 약간 조깅 형태로 달리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시간 반 워킹을 하면서 18홀을 돌 수 있는 체력은 분명히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우리 주니어 선수나 세미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걷지 않고 카트를 타시죠. 체력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낼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보시는 일부 선수라면 18홀을 걸으셔야 되고 또한 공식 포함 5일을 또 라운드를 도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저강도로 30분씩 가벼운 조깅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 시기마다 선수들이 해야 될 운동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극성장기 선수들은 피부와 근육보다 뼈가 훨씬 더 빨리 더 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가 1년 만에 팔다리가 너무 길어져서 옷이 짧아져서 못 입어. 몸은 맞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피부 근육보다 이제 뼈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트레이닝은 스트레치와 스피드 훈련을 시킵니다. 유일하게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때가 딱 2번 있습니다. 그때가 급성장기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피드와 스트레칭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해놨을 때, 소위 말해서 한 고등학생, 남자 선수라면 고1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중3 정도, 요때부터는 남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스태미나 훈련도 포함이 되고요, 파워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근력 훈련도 하게 되고, 스피드 훈련, 다양하게 남을 이기는 훈련들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동성, 흉추에 대해서의 가동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관절의 가동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 있죠? 이런 동작, 앞뒤로 움직임이라고 얘기할게요. 누워서 일어나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가슴을 쫙 펴는 회전 운동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엎드려서 가슴을 쭉 펴서 익스텐션 시키는, 소위 말해서 신전시키는 동작들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가동적인 관절인 흉추가 잘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김치가 몸에 좋은 건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김치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뭐가 있다는 걸 느껴지시나요? 그걸 꾸준히 계속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식단을 먹게 되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는 가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그걸 일반인들이 따라한다면 누워서 하는 동작들을 많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 찾아오는 고객들을 정말 사랑해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땀을 흘리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수와 일반인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치료사까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너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한테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이 그걸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레이너로서 더 성장은 해야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아직을 모르기 때문에 뭘 더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제가 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배울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골프 선수들을 스타를 만들고 싶고요. 제2의 LPGA 선수, 제2의 PGA 선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유명한 선수를 만들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가 여지껏 해왔던 트레이닝 분야를 벗어나 기술적인 분야, 멘탈적인 분야, 그 외 기타 등등의 선수가 필요하다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많이 가르쳐주는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선수가 유명해지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이 또한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진영을 존경합니다. 박진영은 세계적인 스타들, 한국에서 스타들을 많이 만들었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자기는 딴딴합니다. 근데 집에선 반대를 하더군요.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딴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봤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고 있는 시선,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왔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타를 만들고 싶습니다. 골프를 잘 치고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자이면서 기능자이면서 멘탈 코치이면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30년을 공부하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타를 만드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골프란 애증의 관계입니다. 저는 항시 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년 동안 구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 말씀드리는 이 순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